존경하는 문승교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오늘 창원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크고 작은 박물관이 8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박물관은 방문하는 인원은 1일 1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연 시설이 노후되고 볼거리 부족으로 문화행사 등이 없어서 방문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우고 새롭게 지어서 지역 유물을 보관 전시함으로써 후세들에 대한 교육과 시민의 문화 학력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다는 건립의 당위성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박물관 건립이 시민들의 자긍심과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또는 박물관 방문이 시민들의 자긍심과 문화적 향수 교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은 있어 왔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규모와 양적인 확대가 이러한 고민을 대처하는 것처럼 보장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전국에 900여 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조사 없이 신축 건립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존재감 없이 방치되는 건물도 많습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박물관이 앞서 건립된 많은 타 지역의 박물관에 비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창원 박물관 건립이 유물을 위한 공간이라면 가치 있는 유물 수집과 보존 계획이 그리고 관리 운영 계획이 치밀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의 문화적 적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이러한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징성, 활용성, 확장성 등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준비되었으며 창원박물관 건립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립되는 것이 적당한지 질문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 최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창원박물관 건립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당초 2010년도에 종합 창원시의 대표 박물관 건립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문체부 타당성 사전 평가는 통과되었지만 이후 행정적인 절차 에러 등의 사유로 2016년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 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기본 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2021년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최종 승인을 거쳐 올해 3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광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제 이렇게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그렇다면 이 추진 과정에서 그렇다면 창원시는 지난 3년간 이제 제안 설명해 드렸듯이 유물의 이제 공간적인가 문화적 정체성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함께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정적 절차에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여한 만큼 거기에 문화적 공간이나 정체성을 넣는 것도 함께 고민해 왔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념관을 포함한 박물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시민들의 지역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어떠한 역할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마산박물관, 진해박물관, 창원역사 민속관은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각 박물관 특성에 맞는
특별 전시 2, 3회 사회 교육 프로그램 10종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박물관, 대학 등은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들에게 역사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역의 박물관은 평균 6만 명 이상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많아 보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진해 박물관은 일일 평균 100명을 넘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방치 수준이 아닌가. 의원님 여러분, 1년에 의원님들 표를 구매해서 박물관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박물관, 대학 박물관을 제외한 우리 지역의 박물관과 기념관, 현관 운영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평균 운영비는 1억 1,400만 원 정도이며 인건비는 한 2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개소당 3억 5천만 원 정도에서 한 22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예. 자, 우리 지역 박물관이 시민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지역 박물관이 시민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정말 이 관계 우리 박물관을 오시는 분들 표를 보시면 이 노력들이 얼마나 해왔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위에 표를 봤듯이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두 개의 대학에는 박물관은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기에는 분명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나 세금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학 박물관은 그 지역의 공립박물관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대학교 내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적게 찾는 전시 위주의 시설이라기보다는 자체 학술 조사 및 연구 기능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학 박물관도 그 운영 주체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 등 차이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거론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대학은 시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위주로 있고 이 시민에 가까이 있는 시설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학교와 협약을 하시든지 보조금을 지원을 하시든지 시민에게 되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봐서 대학을 봐서라도 우리 시는 각종 기념관,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는 인근의 김해와 진주에 국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도 국립박물관을 요구해 오다가 현재 국립박물관 건립은 가능합니까? 예, 국립박물관 건립 가능성은 문체부 소관이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현재 창원시가 이 국립박물관 유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진주박물관은 요 최근래에 우리 시와 같이 추진해오던 사업비가 2배로 증가된 것은 알고 있으시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창원박물관은 지방 전환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당초 그 건립 예산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는 789억을 예상했지만 건축계획 용역에서 660억 원이 산출된 바가 있습니다. 예. 문체부 국립박물관 건립 운영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그 지방 전환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전환 사업비는 경상남도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2023년도에는 그 도비 전환 사업비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 전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3년간 시에서는 국립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박물관을 건립하자고 했다면 국립박물관 유치에 위해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미흡했습니다. 국립박물관 또한 올해까지 국가 군특 사업으로 국비 40% 지원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부모를 잃는 유물들이 각 곳에 중앙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어 금쪽 같은 우리 유물들이 박물관에 보호하겠다고 했었더라면 해양신도시 국립현대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25만 명의 뭐 했습니까? 서명운동 했습니다. 왜 그때 적극적으로
창원박물관 유치에는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까요? 지난 3년간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창원시 재정은 최하위 등급 5등급을 가고 있는데 이럴 때 국비 지원으로 국립을 위해서 시에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그건 뭐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적 절차에만 썼지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어서 지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적 구조는 있지만 이 인적 관리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될 일을 놓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국립박물관 건립은 이제는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가도 이제 더 이상 국비를 지원하면서 박물관을 지을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많은 박물관이 지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단 또 전환 사업비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또 시비 확보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피 확보는 2023년도 한 푼도 지금 예산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표의 한번 띄워주십시오. 현재 창원시 건립 예정 중인 박물관 사업 한번 보십시오. 박물관은 창원박물관 660억 원, 표의 떼어주십시오. 민주정당 388억 원, 창원독립박물관 131억 원, 해병대 창설 기념관 57억 원, 그리고 제2안민터널 전시관 24억 원, 2027년까지 총 사업비가 1260원입니다. 사업비도 문제이지만 운영관리비는 우리 시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안민터널에 지금 소사동에 유물과 유고가 많이 생겼다고 이것도 전시하고 있다는 걸 엊그제 알았거든요. 우리는 창원박물관을 짓겠다고 하시고 거기에 종합박물관을 하겠다 했으면 이런 것들도 함께 모아서 계획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창원박물관을 어떻게 짓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짓겠다는 거에만 목적을 둔 겁니다.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계획성 있게 창원박물관을 짓겠다 했는데 이렇게 시민의 돈이 2027년까지 1260원이 박물관 짓는 데만 갑니다. 이 박물관 다 짓고 나면 운영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의 정당은 운영비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용역을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박물관입니까? 시민의 문화 향유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토론화 등으로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도 도까지도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건립 사업에 신중을 기해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와 진주의 국립박물관도 많은 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신축 운영될 창원박물관이 인근의 부산 경남 박물관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역사 유물 중심의 역사계 박물관은 인근 김해와 진주 국립박물관에 존재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기계 중심의 국가산단도시로 산업을 키워드로 특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하게 어떤 것을 담을지, 어떤 미래 박물관을 가져갈 것인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물관이 어떤 것을 넣을지 고민하면서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한다, 또는 축소가 안 된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컨텐츠가 마련되지 않고 집만 덩그러니 짓겠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지역 박물관에 보기 힘든 우리 지역의 유물들은 어느 정도 수집이 되었습니까? 예, 현재 기증과 구입을 통해서 한 3,700여 점의 유물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확보된 유물은 모두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유물입니다. 자, 기업 정시관에 어떤 것을 전시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 기증받은 게 이제 노키아 휴대전화, LG전자 전자레인지, K4 자주포 모형 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업사 박물관을 넣겠자 하다 보니까 LG 전자레인지, 노키아 휴대폰입니다. 자, 양이 3,800점, 3,700점 양이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의 소장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과연 이는 유물들이 또는 기업에 주는 이는 휴대폰이나 전자레인지가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유물과 이렇게 가치가 있느냐가 문제죠. 저는 이 답변에 용역서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창원박물관이 역사 민속박물관인 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현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국립산업사 노동박물관의 건축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별화 전략이 우리 지역에 우리 창원박물관과 차별화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산자국에서 그 추진하는 국립산업박물관은 애초에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출발했고 건축비 4,500억 원 등 총 사업비 1조 2천억 을 투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입지가 울산으로 변경되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은 1,865억 원 규모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위해 2017년도부터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결국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두 차례나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별화를 논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울산에는 기존 산업 노동박물관이 기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박물관이 개설된다면 우리와 차별화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전국의 대표적인 박물관 현황을 확인해 보니 많게는 1년간 150억 원부터 몇십억 원의 적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박물관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민에게는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창원박물관이 처음 계획 규모대로 건립한다면 매년 투입되는 인력 비용이나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가 예상되십니까? 예, 연간 한 3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자도 한 36억에서 40억 정도를 지금 적자 운영으로 나오고 있죠. 용역서에서. 자,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박물관에 개장을 했었을 때는 누구나 시민들이 궁금해서 가보지만 여기에 어떠한 컨텐츠나 활용 방안이나 확장성이 없으면 우리가 시민 자신들도 우리 예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 면밀히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더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은 100만 대도시입니다. 박물관의 적정 개수가 대표적으로 몇 개 정도 규모가 있어야 이 대표적인 박물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정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그 지역들을 보면은 대개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표 3 띄워주시겠습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인근의 도시의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김해시의 박물관 현황표입니다. 김해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1일 평균 관람객을 한번 보십시오. 타 박물관과 비교했었을 때 지역의 대표적인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관심과 경제성 현실적으로 거의 수준이 바닥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박물관이 지어지면 기존의 박물관은 더 소외받을 것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시관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안민터널 전시관처럼 늘리고 있고 전 세계에 건립이 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던 박물관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제2 안민터널 그 전시관은 그 국비로 지원되는 24 국비로 지원되지만 아니면은 우리 창원시에 이양은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중공당에 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에 창원시로 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관리비는 우리 돈으로 낼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박물관 건립이 시민들의 자긍심과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박물관 방문이 시민들의 자긍심과 문화적 향수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조사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 창원 박물관 그 기본 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영역 시에 창원 시민 1,257명을 대상으로 창원 박물관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큰 시설로서 역사 박물관 방문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응답자 67.2%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예, 그 결과 BC 0.23, WTP 9,335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국립박물관도 아니고 우리 지금 시에서는 시립박물관인데도 이렇게 높은 평가가 나온 데 대해서는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적은 것보다 크고 넓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크고 웅장하면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문화학력 기회가 제공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지역민의 그 문화적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보다도 박물관 운영의 성패는 콘텐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지역의 박물관들도 콘텐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콘텐츠를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가족 상황과 가족의 개인 취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지으려고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6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100만 창원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건물에 치밀한 계획 없이 시작부터 하겠다는 것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안 있습니까? 예, 최근 박물관 기능이 융복합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민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계획들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내년도에는 창원 박물관 관리 운영 방안 기획 용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신 거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행정적 절차, 우리가 말하는 문광부, 행정부, 기재부 이 등의 행정적 절차에만 심려를 기울여왔지 무엇을 어떻게 담아서 이것을 어떻게 후대 세대한테 물려줘서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와 용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치밀하고 검토받고 준비되었다면 왜 다시 예산을 들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2번을 하게 하십니까? 그것도 시비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더라면 이렇게 갈등할 여지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의 종합박물관이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창원 박물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내년도 용역 시에 그런 부분도 담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열망이 높고 원하는 게 많다면 거기에 부응해서 행정에서도 면밀한 용역으로 인해서 정말 전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심려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 논문이나 전문가의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당위성을 설명하며 건립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지어졌습니다.
결과는 처음 표를 보았듯이 대부분이 애변받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박물관만큼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재 우리 시 안에는 노후된 공공시설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 예산은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건립을 요구하는 시설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전부 운영관리비는 우리 시민의 몫입니다. 정말 우리 가슴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표를 사서 1년에 몇 번을 방문하는지 말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멋진 건축물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흰 코끼리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인도에서는 왕이 신하에게 상을 내릴 적에 마음에 들지 않은 신하에게는 흰 코끼리 상을 내린다고 합니다. 신하는 왕이 내린 흰 코끼리를 정성껏 돌보지 않으면 불청이 되니 일을 시키지 못하면서 먹고 자고 입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흰 코끼리를 돌보느라 가사, 노동일에는 전념하지 못하고 너무도 많이 먹는 탓에 가정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좋아 보이는 물건도 나의 관리 능력이 벗어나면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표 4를 한번 보십시오. 창원시는 2021년 결산 기준 내부 거래 포함해서 통합 부채가 1조 710억 원입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 대형 공사 99억 건, 총 사업비는 4조 3,944억 원, 2027년까지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비 확보율은 58%입니다. 앞으로 시비가 필요한 부분이 2조 5,970억 원이란 말입니다. 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크고 화려한 집만 멋지게 짓겠다고 집만 먼저 보인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받게 될 원망이 정말 두려워집니다. 정체성은 크기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실에는 알맹이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원 박물관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박물관의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박물관을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때 정말 창원 100만 시민의 자긍심을 넣어서 물려줄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야 하고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급하게 빨리 흩어져 있는 유물을 모으고자 하는 마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물들을 어떠한 값어치를 높여서 넣어서 전국의 최고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가 이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크게 부각했던 창원시의 1조 710억 원의 부채와 앞으로 시비공사가 필요한 2조 5,797억 원 그리고 1,260억 원이라는 2027년도까지의 박물관 건립 공사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현재 재정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박물관 건립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 활동으로 인해서 각 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을 해주십사는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